자, 윤석열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갤럽 조사에서 1% 상승해서 25, 부정평가는 66이라고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에 대해 48%가 긍정, 45%가 부정평가하고 있다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55% 긍정, 70대는 44%가 긍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거 1% 올랐다. 내려가다가 약간 반등했다. 의미 없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 통계상으로 별 의미가 없고 솔직히 말하면 지지율이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면 윤은 지지율을 벗어났어요. 자기가 지금 국민 앞에 통치 행위를 반성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해나갈 건가라는 방향 전환에 대한 결단이 핵심이지, 언론이 묻는 것처럼 인사에 관한 잘못이나 무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참으로 나쁜 게 지금 현재 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마치 윤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의 시행한 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윤의 사고에 대한 평가가 국민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지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윤의 총체적 언행에 대한 이 사고적 판단, 이것은요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점 가는 경향성이 있고 콘크리트 같은, 그래서 잠깐 멈춰가다가 또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희일비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방향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그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래서 급속히 쏠리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윤과 이하고 있는 박용진의 차가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저런 행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견제도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자 대결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 이재명 48.2, 박용진 38.7로 10% 이내로 줄었다. 자, 물론 박용진이 친문의 지지를 받고 이재명이 실은 민주당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쪽으로 되면서 박용진도 일정한 득표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재명이 이기는데 충분한 표를 확보하게 될 거고, 당의 룰이나 또 여러 가지 당헌 개정에 관한 논란, 즉 비리 기소 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 이런 것도 다 이재명 뜻대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개딸이나 그 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맹목적 지지자들의 국민된 제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 악에 가까운 행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은 다 거짓말이고 공작이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전부 법적으로 규명이 되어야만 진실과 거짓을 알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많은 사안에서, 특히 연예인들 스캔들 같은 데서도 그것이 끝까지 가서 스캔들이 법적으로 규명이 되어서 스캔들입니까? 법적과 관계없는 스캔들이 있지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사실상 사회적 판단에 의한 연예인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규명이 되어야 진실관계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대장동에서 봤던 문제들, 1100만 원에 직접 지어서 분양하겠다고 한 그의 말, 즉 혁명 21이 주장하는 국가적 주택 공급처럼 성남시에 의한 주택 공급, 그래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결국은 특정 업자들한테 엄청난 이득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임대 아파트도 줄이고 녹지 공간이나 각종 도시 개발 계획도 바꿔가면서 지원해 줬다. 자, 그것이 본인이 시장에 있을 때 이루어졌고 자기 오른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유동규가 이재명의 오른팔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아직도 논란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살한 이완기나 뭐 김문기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이재명하고 아직도 관련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규명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은 알 수 없다. 저쪽에 공작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좀 특출한가라고 생각을 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내가 가지는 문제의식을 똑같이 가지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한쪽에 서서 한쪽을 비판하는 그런 정치적 의견만 가지고 있고 양쪽 다 틀렸을 때는 둘 다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하는 문제를 모두각이라고 하면서 비하할까? 옛날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정치 논설을 할 때도 제 별명을 모두각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방송에 나가는 사람은 모두각이를 해야지 방송에 나갈 때 편을 정해놓고 그 편을 옹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굳이 더 이상 규명을 안 하더라도 대장동이나 성남FC나 또 김혜경이 밥카나 형에 대한 욕설이나 또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재명이 평균치 인간 수준에서 한참 모자라는 하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갖다가 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참으로 하질일 수 있다. 자, 이미 시작을 할 때부터 하루 종일 한다 했지만 기껏 해야 제가 봤을 때 한 7시간이나 점심시간 빼고 한 6시간이나 복구를 했겠죠. 자,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수해 복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비난을 지금 일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갔으면요. 전부 모여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루 돕자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하면 될 건데 거기서 주호영이 한마디 하고 나경원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마이크 돌리다가 물론 어떤 삿대질한 아줌마가 순수한 시장 상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넘어서서 수혜하러 갔으면요. 그냥 가서 묵묵히 흩어져서 수혜 가장 앞에서 만나서 거기서 서로 간의 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한 30초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해 장소에 가서는 그냥 수해 복구 운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김성원이라고 이 친구 옛날에 제가요 그 장애 의원들이 그룹별로 와서 저한테 보수에 사는 방법을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더만은 그 눈앞에서 내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듣고 주변과 잡담을 나누고 딴 행동을 합니다. 그 듣는 부분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친구 누구냐고 제가 국회의원들 요즘 누가 누군지 별로 알 필요도 없죠.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리던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행동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사고 쳤지요. 그래서 뭐라 했냐. 수해 복구 좀 하다가 솔직히 비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비 때문에 난리가 난 사람 한 돕는다고 가놓고 그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 장소에 기자 반 국회의원 반인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 기자한테 찍힐 거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소리지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찍혔습니다. 자, 권성동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고 그 여자 국회의원 하나가 손으로 툭 치면서 카메라 막 보고 좀 조심해라는 행동을 했죠. 자, 주호영이가 내 집에 지금 수해 난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 수재민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수재 복구 가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으면 그 세상 물정 다하는 국회의원과 당의 간부들을 모아놓고 비대위원장이 이런 소리까지 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내대표가 바로 옆에서 의원이 그런 말을 하면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지도 않았다라고 같이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주호영이는 이런 논란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지금 참담한 정세에 각별히 조심하라 주의를 줬는데 평소 장난기가 있어서 그랬다고 말하고 당신들도 사석에서 말한 것을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지 안 되겠느냐 하면서 기자들한테 나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김성원이가 이 말 직후에 국민한테 반성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뭐 어제 그 수해 현장에 이런 말 실수 문제를 넘었었어요. 저 땅에서 하는 어떠한 일에도 진지함은 결여되어 있다. 수해 복구도 쇼죠. 수해 복구도 쇼. 그리고 수해 현장에 가서도 고통에 대한 동참이 아니라 참 노블레스가 오블레스 하려니까 이런 진짜 냄새나는 곳에 와서 더운데 개고생 잠깐 하루 때우고 가준다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관점을 정리해야 되고 좌우, 진보, 보수, 수구, 꼴통과 좌파를 바라보는 우리 관점도 정리해야 된다. 자, 여기에요. 아까 이재명의 모든 혐의가 기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가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 커져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 정치인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도덕과 공정, 양심의 처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김성은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이런 실수들도 곧 잊혀질 거고 그리고 며칠 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결국 버티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의 각종 비리 혐의 때문에 그를 지지 철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 이 모든 정치인들의 이런 지저분한 행동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기대한 대로 이렇게 100% 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 욕하지 마세요. 그 전에 자신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